자,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주주의, 리더십, 그리고 가족.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을 어쩌면 근본부터 뒤흔들지도 모르는 한 철학자의 아주 도발적인 이론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론이 대체 뭐길래 그러냐? 바로 민주주의 70% 이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이론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70%에서 출발합니다. 이 뭘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70%짜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사실은 70%만 완성된 상태라면 그럼 나머지 30%는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70% 이론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투표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시스템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디딤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100% 완성된 사회에서는 아예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진대요. 왜냐? 완벽한 질서가 잡히니까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 비어있는 30%는 대체 뭘로 채워야 할까요? 강연자는 여기서 능력의 위계 질서라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 30%의 정체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즉 실력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질서, 이게 바로 100% 완성된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윗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윗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윗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냥 나이만 먹은 어른이랑 진짜 실력 있는 윗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른은 시간이 가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진짜 윗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그 자리를 얻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꿈꾸는 최종 단계는 뭐냐면요. 굳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길을 따르게 되는 사회입니다. 더 이상 다수결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질서가 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얘기가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아주 현실적인 공간, 바로 우리 가정에 한번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이 문장이 정말 뼈를 때리는데요. 다수결은 리더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리더는 바로 부모님이겠죠. 이 강연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 우리 투표로 정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나는 너희를 올바르게 이끌 실력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적인 가정이 사실은 부모의 리더십이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투표도 하지 말라는 거냐 싶으시죠? 대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리더, 즉 부모가 가야 할 길은 이거예요. 첫째, 일단 모두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준다. 둘째, 그걸 바탕으로 부모의 지혜를 동원해서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낸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 그 길이 최선인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부모님이 결사반대를 하세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이 딜레마를 통해서 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강연자는 여기서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반대하는 결혼은 100% 실패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랑하는 가족의 반대를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제 인생이니까 상관 마세요 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다가가서 묻는 거죠. 부모님,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걱정되세요? 그리고 그 걱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후에 결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진정한 힘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데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다. 리더십이 실력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실력, 그 윗사람이 되는 능력은 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걸까요? 이 강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실력이라는 건요, 누가 가르쳐 주거나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흡수하느냐? 바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그 태도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심오합니다. 바로 이 3단계예요. 첫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둘째, 그 사람을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셋째, 그 스승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흡수한다. 어때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의 표로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